그 내용을 보면 권익위는 두 가지로 어떤 입장을 냅니다. 하나는 권고, 맞죠? 권고하고 권고 조치하고 하나는 의견 표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법한 상황이 명백할 경우에 보통은 권고 조치를 내리고요. 의견 표명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민원 신청인들의 문제 제기와 주장이 상당히 근거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안인 만큼 이게 위법한 사안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내용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제 그 결론은 이제 의견 표명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게 위원 구성에 시행 기준을 위반한 법적 절차를 위반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전면 재검토하라는 그 내용이고요. 이 내용은 오늘 참여하고 있는 충남 금산군 진산면 대책위가 저희보다 한 7, 8개월 일찍 대책위 활동을 좀 시작을 했고요. 더불어서 완주군 송전선로 백지화 추진위원회에서 같은 내용으로 권익위에 문제 제기를 좀 했습니다. 어쨌든 권익위의 내용은 1단계 광역입지선정위원회가 굉장히 일방적이고 그리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위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수기가 필요한 토론회임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선호도 투표와 같은 방식들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는 방식으로 1단계 광역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됐고 그게 이제 2단계 현재 그 최적 경과 대역을 좀 정하는 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바로 잡아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지금 좀 진행을 할 거고요. 오늘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읍시 완주군 도의원님들 함께 하고 계시고요. 정읍시 고압 송전탑 반대 정읍시민대책위원회 그리고 완주군 송전선로 백지화 추진위원회 그리고 송전선로 금산군 경유 대책위원회 그리고 전북 환경운동연합 이렇게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12월 13일입니다. 전라도의회에서 중앙정부기관에 송전수 관련한 의견서를 발의를 해서 제출을 좀 해주셨습니다. 7월부터 저희하고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신년에도 관련해서 뭐 TF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특별자치도의회 정읍시 완주군 도의원님들 짧게 인사 말씀 듣고 또 모두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완주군 출신 윤수봉 도의원입니다. 이번 권익위의 의결 주문을 매우 환영합니다. 그동안 우리 지역의 안우영 환노위원장을 비롯한 우리 정치권 그리고 도의회 그리고 완주군, 금산군, 정읍시 대책위원들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이정현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차 입지선정위원회가 적법하지 않다. 그걸로 인해서 2차 입지선정위원회의 견과 대역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건 전면 백지화 되어야 하고 또 우리 도의회에서도 별도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준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또 변현서 예. 우리 전북특별자치도 송전선로 터미널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정치신 연명선 의원입니다. 이번 권익위 의견 표명은 그간 우리 환경 연합운동단체로부터 우리차게 이렇게 제기해온 어떤 절차적 그런 내용들에서 하자가 있다는 측면이 강하고요. 이런 마치 지난 12월 3일 이런 위법적인 셀프 쿠데타를 일으킨 개헌과 짝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우리 송전탑 이 반대 운동은 탄핵 운동의 시발점이자 동창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권익위 발표 의견 표명을 계기해서 우리 송전탑 관련해서 전면 백지화하고 지산 지속 지역에 생산한 에너지는 지역에서 이렇게 소비한다는 소비에서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의회에서도 특위를 구성해서 이 부분에서 우리 도민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완주군 제2선거구 권유환 도의원입니다. 이번 신정읍 신계룡 345만 킬로볼트 송전선로는 백지화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는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날이 올 때까지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세 분의 역할 소개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진행해오는 것들이 윤석열 정부의 국가 에너지 정책의 일환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들을 좀 바로잡는데 도의회가 함께 해주실 것 같고요. 이어서 그 권익위의 민원 신청인으로서 이 사건이 이제 병합이 돼서 이제 그 얘기가 나왔는데요. 일단 두 분께 신청인들의 역할이 컸기 때문에 두 분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전선로 금산 경유 대책위원회 박범석 위원장님, 현재 권익위 신청인이시고요. 이 관련해서 무효소송 원고인 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그리고 뒤에 위원님들이 같이 좀 나와주시고요. 우리 장 팀장님 티켓 좀 챙겨서 앞에 좀 티켓 다 가져오세요. 우리 좀 네, 앞에 가셔서 마이크 앞에 가셔서 하시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간 좀 예. 잠시만요. 하고 가시죠. 예. 네. 죄송합니다. 제가 같이 조금 들어주시고요. 예. 가져오신 거. 예. 신남에서 오신 분도 앞에 좀 나오셔도 됩니다. 아, 같이 나오시죠. 예, 이제 가운데 딱 하나 들어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예, 바로 이어서 예, 우리 박범석 위원장님 예, 무슨 발언?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 금산군 송전선로 대책위원회 위원장 박범석입니다. 우리는 결국 밝혀냈습니다. 지난 2월부터 11월까지 저희들 약 11개월 동안 활동을 하면서 사업 내용을 분석하고 법과 규정 그리고 관련 자료를 분석해서 절차상의 문제점이 많은 상태에서 한전이 사업을 하고 과업가 있다는 것을 밝혀낸 겁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여러 곳에다가 여러 번 민원을 제기했지만은 한결같이 한전에서는 문제가 없다라는 답변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걸 종결 처리한 사항을 다시 저희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직접 가서 설명을 하고 또 그리고 증거를 제시함으로 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한전의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한전에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제9차 송전선로 건설 사업이 결과적으로는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절차를 무시한 사업이며 1차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결과적으로는 자격도 없는 위원들로 구성을 해서 이것이 의결된 사항을 밝혀낸 것입니다. 즉 이것은 시합을 하는 데 있어서 부정 선수가 있다는 것을 밝혀낸 거하고 동일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부정 선수가 투입한 우리 경기에서는 몰수패를 시킵니다. 그렇다면 이 송전선로에 관련 것도 자격이 없는 위원들로 해서 의결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무효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가 사업을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법과 규칙을 준수하면서 지역민들의 피해가 없고 또 환경에 피해가 없이 제대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전에서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지역 중심의 주민주도형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해놓고서도 지역 주민들 의견은 전혀 수렴하지 않고 지자체 공무원들과 협의해서 이 사업을 진행을 했고 우리 지역 주민들은 사업이 진행하고 나서 약 10개월에서 1년 6개월 만에 이것을 인지를 했습니다. 이렇듯이 여러분 우리 지역 주민들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호소하는 것입니다. 밀양 사건 이후에 수용성과 그다음에 지역 주민의 자기 결정을 확보를 위해서 주민주도형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해놓고서 왜 주민들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한전에서는 사업을 추진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일방적이고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송전선로 사업이 과연 국민을 위한 사업이라고 이게 할 수 있겠는가 이 점도 묻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금산 주민들은 한전의 지역 주민을 무시하고 절차를 무시하고 자격도 없는 위원들로 해서 이 입지 선정을 한 것을 무효화시키고 재검토해서 다시 할 수 있도록 전북과 연합해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절차상이 많고 자격도 없는 위원들로 이 결정한 이 입지선정위원회 결정을 무효할 때까지 주민들과 함께 주민들을 위해서 싸워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금산 경기대책위가 좀 중심이 돼서 현재 1단계 광역 신정업 신계룡 구간 입지선정위원회 절차에 대한 가처분 신청과 무효 소송이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충남 금산 주민뿐만이 아니고 전북
정읍시 그리고 완주 구민 약 1000여 명 가까이 소송인 원고로 참여하고 있다는 거 꼭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완주군 송전선로 백지화 추진위원회 송인동 위원장님 같이 권유기 신청인이고요. 두 건이 병합이 돼서 오늘 의견이 나왔습니다. 발전하는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완주군 소양면 백지화 추진 공동위원장 맡고 있는 송민목입니다. 권익위에다가 소양위원회 이름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왜 소양이냐? 대역을 보면은 일부 구간이 배제되면서 소양 쪽으로 방향을 크게 돼 있었는데 그쪽은 사람이 살지 않고 있는 곳인데 저희 쪽으로 소양 쪽으로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송전선로가 결정이 돼서 왔어요. 2차 때. 그래서 제가 한전에 문의를 했어요. 왜 이런 결정을 했습니까? 얘기했더니 입주선정위원회에서 결정했다고 그래요. 그럼 이 결정이 경제적으로나 또 주민 생활평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루어진 것이냐, 경제적으로 가장 최소의 비용이 드는 곳인지 그걸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않고 다면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전에서는 주민주도 입지선정위원회를 자기들이 잘 운영하겠다고 규정을 만들어 놓고 악용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을 이렇게 회피하는 그런 방식으로 쓰고 있고요. 또 하나는 썬더비에 이런 사업 승인을 받을 때 거기에서는 입지선정위원회를 주민주도역을 했다. 그래서 승인해 주십사하고 하는 그런 명분 쌓기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가 5월부터 알았거든요. 쭉 해나가면서 운영위원회를 정말 잘못 운영했다는 것을 저희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소양면의 이름으로 해서 권익위에 신청을 했고 그게 수용이 됐습니다. 입주선정위원회 어떻게 운영했는지 제가 알아보니까 이게 결정적으로 두 가지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입주선정위원회에 참여를 하게 되면 선호도 조사를 합니다. 선로를 결정할 때. 이 선호도 조사 서식이거든요. 45개 항목입니다. 45개 항목에 개인적인 의견을 물어요. 경관보존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쭉 묻고 생활환경보전, 도시환경보전 그걸 개인적으로 체크를 좀 하게 하고요. 이거 다 수거를 합니다. 수거를 하면 그 다음 회의 때는 노선이 결정돼서 나와요. 내가 체크한 이 설문조사에 의해서 어떤 구역으로 내가 한 것이 방향이 됐는지를 모릅니다. 이건 자체가. 모르면서 그냥 AI 컴퓨터에 입력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참여자도 모르는 그런 선로가 결정된 거고요. 또 하나는 여기 입주선정위원회 50명 중에서 5명이 한전이 추천한 전문가들입니다. 학교 교수나 갈등조정위원회나 그 사람들이 표기로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지만 그 사람들 역할이 없는 게 아니에요. 선호도 조사를 해가지고 만들어낸 것이 이 서식이거든요. 20개의 번역이 나왔어요. 이렇게. 근데 이 중에서 전문가들이 5개가 차지를 하고 있어요. 20개 중에서 5개가 한전이 추천한 그분들이 만들어낸 거고 똑같아요. 5개가 다. 모양이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지자체들이에요. 지자체 3명씩의 의견들을 파악한 거고. 그러니까 전문가 1명이 지자체 하나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25%를 먼저 한전에서 딱 자기들 방향 정해놓고 이 선호도 조사위에서 주민 참여 입주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한전에서 이것을 수용하리라고 봅니다. 근데 앞으로가 더 큰 문제고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해야 될 것들은 지금 송전탑이요. 저는 그냥 살면서 그냥 살았거든요. 송전탑이 있으면 당연히 있는 걸로 알았어요. 근데 제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면서 보니까 송전탑 정말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지금도 너무 많아요. 근데 지금 전라북도에 대기하고 있는 건 송전설로 하는 게 진안도 4개, 완주도 3개 계속 있거든요. 얼마나 더 세워야 됩니까? 이게. 한전은 송전설로에 대한 고민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가장 쉬운 방법. 그냥 송전탑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전원개발법이라는 그냥 무시무시한 법이 있어요. 군사 속죄 때문에 그 법을 가지고 밀어댑니다. 선정만 되면.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전원개발법을 고쳐가도록 이렇게 저희가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물론 구성뿐만이 아니고 운영상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당연히 있다라고 좀 제안을 하셨고요.
이번에 권익위에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한 부분에서 위원 구성만 좀 채택이 된 부분들이 좀 아쉽긴 한데 이후 뭐 법원 행정소송에서 이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다뤄질 거라고 보고요. 1단계 자체의 위원 구성이나 위법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2단계도 진행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게 저희들 주장입니다. 따로 그 발표문들을 다 정리해 오셨기 때문에 필요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면 일단 나중에 좀 받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기자회견문 낭독하겠습니다. 우리 지역대책위 분들, 운전한테 대표님들 5분의 앞서대로 가서 하겠습니다. 먼저 그 송전탑 반대 정업시민대책위원회 이동백 대표님과 임태근 대표님 그리고 박성래 위원장님, 김정대 위원장님, 정혁 공군 대표님 함께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국민 권익위 공무원은 주민 대표가 아니다. 선출직 배제 시행 기준 위반 의견 표명. 한전은 신정읍 신계룡 345kV 2단계 입지 선정이 즉각 중단하라. 위법한 주민대표 구성과 운영 2단계 최적 경과 대역 선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단계 입지선정위원회 운영 즉각 중단하고 1단계 입지선정위원회 재검토하라. 주민 합의 없는 홍전설로 무효이다. 처음부터 모든 방향을 열어놓고 다시 시작하라. 듣지도 알지도 못했다. 한전의 일방적인 신정읍, 신계룡 345kV 1단계 광역 경과대역 선정에 맞서 싸워온 지역 주민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이 도착했다. 12월 23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신정읍, 신계룡, 홍전설로 345kV 건설 사업의 1단계 광역 입지선정위원회의 주민 대표 위원 구성의 적법적 문제와 관련하여 충남 금산과 전북 완주 신청인들의 민원을 검토한 결과 위원회의 구성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고 피신청인인 한국전력공사의 주민 대표 위원 구성의 적법성을 다시 검토하고 이와 관련된 사항을 재평가하도록 의견 표명을 주문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과 송전탑 반대 주민들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이번 판단에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지역 주민을 배제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입지선정위원 구성으로 광역 경과대역을 결정한 꼼수 행정에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적극 환영한다. 권익위는 주민대표 구성 비율을 놓고 주민대표를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시행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 지자체에서 지방의회 의원만을 주민대표로 유촉하거나 공무원을 일반 주민으로 간주한 유촉 방식은 시행기준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의원이 주민대표로 포함된 사례로 진안군 소속 공무원이 주민대표로 유촉된 사례는 시행기준에서 요구하는 선출직 공무원의 배제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위원회 구성의 적법성을 저해한다고 판단했다. 이와 같이 주민대표위원회 구성 하자가 2단계 최적 경과대역 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재검토할 것을 한국전력공사에 요청했다. 1단계 입지선정위원회는 주민대표로 위원 구성 이외에도 많은 문제가 있었다. 위원 구성에 대한 사전 고지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광역 경과 대역이 정해지고 난 후 홍보에 불과한 설명회를 통해서 총전설로 계획을 알게 되었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전문가 집단이나 갈등 중재 전문가는 참여시키지 않았다. 지역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건강, 환경, 경관, 주민 수용성 등을 검토하고 토론하고 합의해야 할 사항이 매우 많다. 그런데 불과 4개월 동안 별다른 토론도 없이 선호도 투표 방식 등 5차례 회의로 1단계 광역 경과 지역을 결정했다.
그것도 전체 합의도 3분의 2 찬성도 아닌 과반수 찬성이라는 무리한 방식으로 회의를 운영했다. 형식적으로나 내용상으로나 매우 부실하고 불안한 결정이다. 외려 지역 간 갈등을 키우는 민주적 절차를 가장한 폭력이다. 어떤 토론을 거쳐 결정했는지 회의로 공개를 요청해도 한전은 묵묵부답이다. 한전에 촉구한다. 송전선로의 계획 및 결정 과정에서 주민 참여와 알 권리는 주민 수용성 확보 절차에 가장 중요하다. 주민대표 위원 구성은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지역 주민의 실질적인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이다.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무원이 아닌 특정 이해관계자들이 일방적인 결정이 아닌 주민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1단계 광역 경과대역 주민들이 알지도 듣지도 못한 노선 결정은 관련법 위반이자 정당성과 필요성을 모두 상실한 것이다. 권익위 의견대로 공무원은 주민 대표 아니다. 선출직 배제라는 시행 기준 위반했다. 위법한 위원 구성과 부실한 운영이 2단계 입지선정위원회의 최적 경과대역 선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권익위 결정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2단계 입지선정위원회 절차를 전면 중단해야 한다. 최근 정읍시와 완주군대 신정읍 신계룡 345kV 광역 경과대역 주민 1000여 명은 충남 송전선로 금산군 경유대책위원회가 주도하는 한전의 34만 5천 볼트 신정읍 신계룡 송전선로 건설사업 관련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무효소송 원고로 참여했다. 이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주민의 자기결정권과 지역의 환경과 경관, 공동체를 지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또한 이 싸움은 원전과 석탄 화력을 고수하며 경과지 주민의 희생을 일방적이고 폭력적으로 강요해온 윤석열의 국가에너지 정책을 바로잡고 에너지 수요 분산을 통한 기업 이전 등 균형 발전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한전은 이번 권익위 결정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송전선로 사업의 주민 소통과 수용성 확대, 노선 결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입지 선정의 수용성 및 경과대역 주민의 자기결정권 확보를 위한 주민 중심의 주민주도형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사업 추진이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2024년 12월 26일 이상입니다. 예, 우아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은 주민대표가 아니다. 한전은 신정읍 신계룡 2단계 입지선정위원회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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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 합의 없는 송전선로 무효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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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하라!